한국을 졸로 보는 중국. 4대 외교가 국민에게 굴욕을 안기다. 한국 18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29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판다컵에서 우승하고 세리머니 과정에서 우승컵에 발을 올려놓는 모습이 포착돼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축구를 좀 안다면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승컵에 발을 올려놓는 행위는 정복의 뜻이지 비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논란이 커지자 대표팀 코칭 스태프 및 선수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수 감독은 팀의 책임자로서 이튿날 청두축구협회장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한술 더 떠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1일 먼저 어린 선수들의 실망스런 행동에 대해 중국 축구협회와 중국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너 번 사과했음에도 우승 트로피를 밟은 행위에 대해 중국 축구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판다컵 주최 측은 다시는 한국을 대회에 초청하지 않을 거라 했고 또 일본을 본받으라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은 치졸함의 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서너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음에도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고 관련 선수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국제축구연맹 FIFA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판다컵 조직위원회가 한국 U18 대표팀의 우승 트로피를 박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우승 트로피를 판다컵 조직위에 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을 띤 박탈보다는 권유에 의한 반납에 가깝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 내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판다컵 조직위에서 대한축구협회 측에 우승컵 반납을 요청했고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우승컵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논란거리도 아닌 논란을 만들고 있는 축구 불모지와 다름없는 중국의 과민하고도 졸렬한 반응에 쉽게 고개를 숙이며 기분을 맞춰주려는 대한축구협회나 관계자 그리고 거기에 강제로 끌려 나온 선수들의 사진을 보노라면 마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된 기분마저 들게 만듭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도 기사 처음 봤을 땐 기사 제목 내용만 보고 우리 선수들이 엄청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유럽 선수들 보고 따라한 거 가지고 완전 생트집이네요. 질라탄, 라모스,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도 한 걸 우리 선수들이 따라한 거 같은데 그리고 어린애들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협회는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가요? 협회를 위해 선수들이 있는 건가요? 이건 뭐 양궁협회 말고 모든 스포츠 협회는 피 빨아먹는 단체 같다고 한국의 지나친 저자세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어거지 논란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의 비열한 상트집으로 방콕 포스트의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태국과 미국 등 해외 축구 팬들은 중국의 분노를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타코렛이라는 태국 네티즌은 중국 축구가 정말 큰 웃음 주네요. 인구 14억 명이나 되면서 그보다 훨씬 인구가 작은 한국이나 일본 축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니. 월드컵 본선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과 일본이 자동 진출하면서 어부지리로 나갔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전패했죠. 계속 패배만 하는데 거기에 소금까지 뿌린 상대가 특별히 밉겠죠. 하지만 중국에 충고 하나 하죠. 경기장에서 이기세요. 그래야 존경심을 얻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독일 네티즌 텐트천도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자기들이 남을 모욕할 때는 절대 이렇게 예민하지 않지. 정말 이상한 나라야. 그리고 축하한다. 한국, 잘했어. 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네티즌 네세누는 하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모욕한 한국에 감사해하고 있다고라고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바거스라는 네티즌은 판다컵이 작다는 걸 빗대어 고담 판다컵이라고. 아무도 개의치 않는 뉴스컵 대회다. 질라탄이랑 라모스도 트로피에 발 올린 건 아나? 라면서 중국인들은 질라탄이나 라모스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지라고 비꼬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유독 한국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한국을 졸로 보는 과민 반응인 겁니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2017년 5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을 입고 팀을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끈 뒤 라커룸에서 우승컵에 발을 넣는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직 질라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맨유가 사과를 하거나 유로파리그에서 퇴출되진 않았습니다. 또 21세기 최고의 수비수로 손꼽히는 세르히오 라모스 또한 2018년 5월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뒤 역시 우승컵에 발을 올리는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이 사진 또한 라모스의 인스타그램에 여전히 게시돼 있습니다. 선수들만 트로피에 발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각광받는 루카 모드리치는 2017년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자신의 자녀를 우승컵에 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또한 모드리치의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즉 우승컵에 발을 대는 행위는 내가 이 대회를 모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회를 장악했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중국은 축구에서만큼은 콤플렉스 덩어리라거나 선수 한 명이 우승컵에 발을 올렸다고 우승컵을 빼앗거나 다신 초청 안 하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중국은 축구나 잘하자. 우승컵 모욕 같은 것에 신경은 끄고라는 반론이 잇따르는 것입니다. 방콕 포스트뿐만 아닙니다. 폭스 스포츠의 뉴스 사이트에서도 중국을 비판하고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애초부터 논란도 아닌 논란에 판을 키운 중국식 생투집 논리대로라면 며칠 전 챔스리그 우승한 리버풀도 비결을 박탈하거나 반납해야겠군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중국에는 한없이 머리를 아주 쉽게 숙이고 저 자세로 일관하는 거죠? 논란도 아닌 논란을 갖고서 한국 언론 역시 추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태 초반 중국의 추악한 반응을 마치 받아쓰기 해가며 우리 선수가 자살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의 부정적 기사로 일관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에 찌든 기성인과 진중 성향의 좌파 언론은 반드시 각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중국이 화를 내면 화들짝 놀라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민주화는 입에 달고 사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특히 중국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대통령 취재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 의해 복도로 끌려나가 무차별 폭행당해도 중국 정부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기자 폭행은 한국인 책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국내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 측 경호원의 정당 방위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17년 11월 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 앞 공식 발언에서 여러 차례 한중 외교를 중한 관계라고 지칭하며 4대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9월 21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 제안한다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의 이른바 산불 입장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산불 약속은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 협력의 군사동맹으로 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것으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최근에는 장하성 주중대사를 포함한 신임 주중대사들이 시진핑에게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즉 6해상 실크로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장 대사 외 타국 대사들과의 환담 내용을 통틀어 설명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2013년 시진핑이 처음 제안한 1대1로 6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약 70개국,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상으로 전 세계의 무역, 교통망을 연결해 경제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수십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거대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나 머니에 기대어 경제 성장을 이루려 했던 관련국들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IMF의 지원을 요청하고 다수의 국가가 1대1로 협력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중국 공산당의 1대1로는 갈수록 많은 나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1대1로는 현재 미국이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발표하면 한국은 그저 해명하기 급급합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에서는 3박 4일 동안 10기 중 8기를 혼밥했던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하나만 물어보죠. 미국과 일본은 약자라서 큰 소리 치겠다는 건가요? 결국 정치인들의 중국 4대 외교가 덩달아 대한민국 국민까지 중국에 굴욕적으로 고개 숙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4대란 약자가 강자를 섬긴다는 뜻으로 명의 강자, 조선이 약자의 형태로 외교가 이루어졌으며 조공과 책봉 체제를 통해 4대 외교가 유지되었는데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바뀐 지금까지 아직도 이 4대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소년 축구대회 사태도 중국이 여전히 한국을 속국 취급하고 한국 스스로 사대하는 외교에서 발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방철화국님, 김원영님, 조원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